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6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이 싱하이밍, 한자로는 형해명인데 주한 중국 대사가 아주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반론을 썼어요. 반론을 써가지고 중앙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이건 뭐 망발입니다. 참 희한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중국이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뒤에 공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외교관이 할 수 있는 가장 불손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기 대선 주자의 외교 안보 입장에 대해 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매우 무례한 것이라는 이 외교 전문가들의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대선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거죠.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꼭 해야 할 이야기를 아주 점잖게 했습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다져진 국제적 공조와 협력의 틀 속에서 대중국 외교를 펼쳐야 수평적 대중관계가 가능하다. 이 말은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지금처럼 친중 사대주의 또는 대중굴욕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 동등한 당당한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이것은 명백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라고 했어요. 또 윤 전 총장은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은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 또 미중 간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갈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등을 짓는 글로벌 비즈니스는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전략적 명료성으로 기업을 리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하이밍 중국 대사는 오늘 중앙일보에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라고 소제목을 붙인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건방진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중국이 6.25 때 남침해가지고 불법 개입해가 우리의 통일을 막은 거, 그 여파로 해가지고 한미동맹이 생겼는데, 그럼 그래도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중국 밑으로 들어가든지 적화 통일돼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중한 관계는 결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이 할 이야기가 아니죠. 중국이. 그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요? 사드가 방어용 무기고 북한에서 날아오는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인데 무슨 중국이 불안감을 느낍니까? 이런 거짓말을 대사가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을, 특히 문재인 정권을 부하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윤 전 총장이 인터뷰에서 중국 레이더를 언급했는데 이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친구에게서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자가 만나는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종북, 좌익, 친중 세력이지. 그러면서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고 앞뒤가 모순되는 당시 한국 정부의 은행이 양국 간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
이후 양국의 노력을 통해 사드 문제의 타당한 처리에 합의했고 중한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다고요? 사드가 방어무기인데? 그러면 중국이 배치하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의 그 사정권 안에 한국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국의 안보를 해치죠. 그러나 사드는 그런 중국에 대한 방어무기가 아니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무기인데 그것도 미국이 미국 돈으로 사서 우선 미군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한 걸 가지고 중국이 문제를 삼는데 여기에 부하내동한 세력이 문재인 세력 아닙니까? 한국의 종북 세력, 좌파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이 친중 반역 세력과 친중 사대주의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하다는 걸 이 대사가 정확하게 지금 집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싱 대사는 이어서 미중 간 기술 디커플링은 미국이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천하의 대세는 따라야 창성한다는 말이 있다. 금방진 훈수를 하고 있네요. 중국은 이미 5억 명에 가까운 중산층 인구를 가지고 있고 향후 10년간 22조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다. 한국은 약 80%의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는 건데, 아니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수출 안 하면은 중국은 어디서 살 겁니까?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싱 대사의 기고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는데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다른 나라의 정치인의 언급에 그 나라에 와 있는 일국의 대사가 나와서 코멘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윤 전 총장의 인식도 한미동맹이 굳건한 것에 따라 건강하고 호혜적 한중 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싱 대사는 제로섬 게임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 양국을 태결하도록 한다. 이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한쪽으로 붙으라는 이야기인데 중국 쪽으로 붙는다는 것은 공산주의로 붙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포기하고 법치도 포기하고 중국, 북한 쪽으로 붙어가지고 지금 북한식으로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력으로 배치한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강 아산 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상하이밍 대사의 기고문은 예의에 어긋나고 한국을 쉬운 상대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외교적 관례에서는 대사가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례적으로 기고문까지 낸 것으로 보아 중국 본토에서 중국 대사에게 압박을 주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대사가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본부로부터 지령을 받아가지고 한 거죠. 이걸 통해서 중국이 시진핑 세력이 이번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 범야권 후보를 낙선시키는 쪽으로 다방면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이게 증거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싱하이밍 대사의 기고문은 외국 대사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의 발언에 대해 대사관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평을 했습니다. 이성현 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대선을 앞둔 전국에서 중국이 한국 언론을 상대로 영리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상하이밍의 기고문은 외교 공식 활동의 일부이고 중국 정부의 의중을 100% 담은 것이다. 기고문 문구 전체를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싱 대사가 말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31일 미국의 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산불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런 굴욕적인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리고 더 반역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랬는데도 중국은 그 뒤에 거기에 상응하는 뭘 관계 회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의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상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생각이 특히 젊은 층에서 일본을 싫어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다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반일 감정이 아니고 반중 감정이다.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에 중국에 대해서 당당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도록 만듭니다. 감사합니다.